어젯밤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건 아닐까, 이러다 정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로 어제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대책을 던졌습니다. 이름하여 97 부동산 대책. 그런데 이번 정책 좀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매년 하나씩 짓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당장 은행 문턱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 즉 LTV가 50%에서 40%로 줄어들었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추가로 집을 사는 길은 아예 원천 봉쇄됐습니다. 이건 마치 앞으로 밥은 산더미처럼 차려줄게,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는 밥 숟가락을 반만 써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정부는 왜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개의 칼을 동시에 빼든 걸까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신호 속에서 우리 어른이들은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고,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합니다. 먼저 공급이라는 당근부터 자세히 볼까요? 정부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내주고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심지어 무산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은 말 그대로 첫 삽을 뜨는 실질적인 공급의 시작을 의미하죠. 정부가 이번엔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LH가 직접 땅을 팔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 속도도 높이고, 민간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이제 집값 잡히겠네, 좀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겠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숨겨놓은 진짜 속내는 바로 수요, 억제라는 채찍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무주택자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기존 LTV 50%를 적용하면 5억까지 대출이 나오니 자기 돈 5억으로 어떻게든 해볼 계획이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LTV가 40%로 줄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으로 1억이나 줄었습니다.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더 구해야 할까요? 영수 씨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멀어졌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의 1주택을 보유한 50대 박선영 씨의 사연입니다. 선영 씨는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기 전에 일단 이사 갈 집에 전세를 끼고 사두려고 했죠. 기존에는 전세 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도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2억 원으로 한도가 묶여버렸습니다. 부족한 1억 때문에 갈아타기 계획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월세 수입을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사려던 60대 최철민 씨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던 계획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빚내서 집 살 생각하지 마라. 특히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가 공급을 많이 할 테니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행동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자라면 냉정하게 자금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LTV가 40%로 줄어든 만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과거 3기 신도시처럼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하죠. 따라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급매물이 나올 때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나와 경쟁할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더 꼼꼼하게 짜셔야 합니다. 전세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든 만큼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무리해서 움직일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주택자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라는 공식을 잊으셔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제 수사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강론하니 용산 등지의 탈세 행위를 샅샅이 뒤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아닌 철저한 실거주와 장기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책에 허점이나 우려되는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135만 호 공급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특히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서울 도심의 공급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격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른이 트렌드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른이들의 현명한 삶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